안녕하세요. 인앤아웃 커플의 인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은 토익 공부 습관, 노하우, 그리고 작은 꿀팁 영상입니다.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니까 많은 학생분들이 토익 학원을 등록하거나 공부를 시작하실 것 같아 그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는 남들에게 토익 노하우를 알려줄 만큼 영어를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 점수는 860점이었습니다. 이 점수가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 토익 공부를 했을 당시에 획득했던 점수입니다. 겨우 860점 주제에 아가리 터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공대생이었고 공대생 입장에서 토익 860점은 어느 기업이든 지원하기에 충분한 점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로 한전 같은 경우 토익은 70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고 850점 이상이면 가산점 만점을 부여합니다. 850점이나 990점이나 같은 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당시 제 목표 점수가 850점이었고 860점을 획득하고 나서 토익 공부는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준비했었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영포자였기에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던 토익 점수는 300점이었습니다. 진짜 낮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었다시피 누구든지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원하시는 점수를 획득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영어 공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만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이 노하우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시켜 학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토익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독학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학원도 다녀봤습니다. 그 중에 학원을 다니는 게 가장 효율적이며 점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학원비가 보통 20만원대인데 기회의 비용을 고려해보면 셋 중에 가장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단시간에 높은 점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학원 등록을 해주세요. 학원을 다니시면서 제가 알려드릴 노하우들을 실천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점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남자답게 바로 시작합니다. 노하우 첫 번째, LC 공부는 스피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듣기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이어폰을 사용하잖아요. 이런 이어폰으로 듣기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사장에서 이어폰으로 듣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사장에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듣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듣기 공부를 하실 때에도 스피커를 통해 듣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평소에 이어폰으로 듣기를 하시면 고사장에서는 평소보다 더 잘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거죠. 연습을 실전처럼 하여 고사장에서 평소와 같은 실력이 발휘가 된다면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서 평소에 오리발을 착용한 상태로 수영 연습을 한다면 연습할 때에는 앞으로 쭉쭉 잘 나아가겠지만 오리발을 착용할 수 없는 시합에 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평소보다 어려울 것이고 더 못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사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듣기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외장 스피커. 외장 스피커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방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스피커는 책상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거리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폰과 블루투스를 연결하여 듣기 공부를 하시면 고사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적이에요. 외장 스피커 같은 경우에 인터넷에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 스피커도 나쁘지는 않지만 거리감과 조작이 필요하므로 외장 스피커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외장 스피커 구매를 원치 않으시다면 스마트폰 스피커라도 꼭 사용하셔서 듣기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학원 자습실에서는 공부를 할 때 RC 위주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는 제 방에서 LC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는 이어폰으로 듣기를 꼭 하셔야 해요. 이동하는 시간도 금같은 시간이기 때문이죠. 시간의 효율성 아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집에 채점하지 않기. 이 뭔 개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문제집 저 문제집 해서 여러 권의 문제집을 사게 되실 텐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대표 문제집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4-5건 정도 풀면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때 펜이 아닌 샤프나 연필로 답을 체크하고 채점을 할 때에는 이렇게 틀린 문제 번호 옆에 발을 정자 획을 그어줘요. 이렇게 반복해서 풀다 보면 발을 정자 획이 많이 그어져 있는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해설집을 보면서 혹은 선생님에게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채점을 마치고 연필이나 샤프로 문제를 풀었던 흔적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풀 때 새로 푸는 것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여 구매하시지 마시고 토익 대표 문제집 4-5건 정도만 구매를 하셔서 이걸 순서대로 로테이션 돌리면서 문제를 반복하여 풀어주시면 여러 권의 같은 문제집에 중구난방 필기할 필요도 없이 자신이 주로 틀리는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며 취약점이 무엇인지 보기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아낄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너무나 좋겠죠? 실제로 주변에 보면 해커스 문제집을 다 풀고 나서 또 같은 문제집을 사서 푸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 권의 문제집을 한 번 풀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푸는 것이 두 번째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노하우 세 번째, 이동하면서 파트 2 풀고 3, 4는 그냥 듣기.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노하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에서 학원, 학원에서 집으로 이동하시는 중에 반드시 이어폰 혹은 에어팟 같은 것을 통하여 듣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노래를 듣듯이 듣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시는 게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고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다들 스마트폰에 LC 음원을 넣어서 듣잖아요. 들으면서 메모 어플을 이렇게 키셔서 7번부터 31번까지 적어주신 후에 LC 음원을 들으면서 메모 어플을 통해 이렇게 A, B, C, C, B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학원이나 혹은 집에서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 문제집에 발을 정자 획을 아시죠? 발을 정자 획을 긋는 방법으로 채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흔적을 남기다 보면 파트 2에서 어떤 의문문이 잘 안 들리는지 어떤 표현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파트 2를 다 푸셨으면 파트 3과 4는 문제를 풀 수 없으니 그냥 들어줍니다. 여기서도 그냥 무의식 속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도 영어 듣기를 틈틈이 해줘야 귀가 열리고 훈련이 됩니다. 노하우 네 번째, 학원 과제를 다 풀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모의고사 절반 풀기. 이건 뭐냐면 학원에서 매일매일 내주는 숙제를 다 푸실 수도 있고 못 푸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만약 다 푸셨다면 바로 놀지 마시고 모의고사 이런 문제집 1회분의 절반을 더 풀어주세요. 절반을 푼다고 처음부터 딱 중간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푸는 것이 아니라 파트별로 절반씩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트 1 같은 경우에 1번부터 6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7번부터 19번까지 풀고 이런 식으로 모든 파트를 건드려줘야 훨씬 도움이 됩니다. RC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모든 파트를 한 번씩 건드려주는 것이 이번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노하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 노하우는 시험 당일날 일찍 일어나서 모의고사 절반 풀고 가기, 그리고 시험장 들어갈 때 초콜릿, 핫식스 같은 거 챙겨가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노하우인 만큼 마지막은 당연히 시험에 관련된 것이겠지요. 시험은 토요일 혹은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토요일 시험은 1년에 몇 번 없고 오후에 있으니 일요일 시험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 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모두들 몇 시에 일어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일 일주일 전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체 리듬을 만들어줘서 시험 당일날 일찍 일어나서 모의고사 절반을 풀고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잠에서 깨어나지만 뇌는 아직 안 깬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모의고사 절반을 풀면서 뇌를 워밍업 해주어 잠에서 완벽하게 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실제로 고사장에서 푸는 속도나 감각 같은 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주세요. 그리고 고사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초콜릿이나 껌 혹은 에너지 드링크, 커피 등과 같은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가세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면 뇌에 당분과 카페인을 공급해줌으로써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영어 듣기만 하면은 너무 졸려가지고 핫식스는 무조건 챙겨갔어요. 시험 중에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니 반드시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만의 토익 공부 습관, 노하우, 그리고 시험장에서의 작은 꿀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영포자였던 제가 토익 공부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해결하고자 고안한 노하우입니다. 엄청 대단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막 토익 공부를 시작하려는 학생분들 혹은 토익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점수가 정체되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토익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점수 꼭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